24일 새벽 부산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내린 비에 곳곳이 침수되고 하수구가 역류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부산 전체가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하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부도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부산에 필요한 인구 정책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은 오는 2030년까지 용두산 공영주차장에 신청사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빈집 뱅크를 통해 공폐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24일 새벽 부산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내린 비에 곳곳이 침수되고 하수구가 역류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부산은 오는 금요일 또 세찬비가 예보된 데다 3호 태풍 개미의 영향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침수된 도로에 차량 한 대가 정차해 있고 운행하던 차량도 멈춰 섭니다. 24일 새벽 1시 20분쯤 부산 사하구 장림동의 한 건물 지하에 찬 물이 입구까지 역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대 도로까지 침수되면서 차량들이 멈춰 선 겁니다. 같은 날 새벽 40분쯤에는 부산 사하구 장림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빗물이 유입돼 소방대원들이 물을 빼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새벽 2시 40분쯤에는 영도구 동삼동의 한 빌라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 주변에 토사가 쓸려온 흔적이 남아있고 입구에 쌓아놓은 물건들도 모두 젖었습니다. 하수구 목욕탕하고 여기 하수구에서 물이 올라왔어. 거실하고 목욕탕 하는 거. 24일 새벽 1시 30분 호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부산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3시간 동안 160mm의 강수량을 기록했고 중구에는 새벽 1시부터 1시간 동안 무려 83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짧은 시간 쏟아진 폭우로 인해 80대 남성이 침수된 주택에 고립됐다가 소방대원들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는 등 4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로 유입된 고온다습한 남풍과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만나 비구름대가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 기상청은 오는 26일 부산에 최대 80mm의 비를 예보했습니다. 주말인 27일과 28일에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3호 태풍 개미의 위치와 강도에 따라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과 시점 등 예보 변동성이 크겠으니 장맛비가 길어지면서 부산 영도구와 남구에는 산사태 위험 예보도 발령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 전체가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한 상황 속에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기획보도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부산에 필요한 인구 정책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목한 부분은 2030 여성인구입니다. 청년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뿐 아니라 젊은 여성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젊은 여성들이 일하고 거주하고 여기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매력도를 지역에 높이는 그런 정책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이 기존에 해왔던 정책들에서 저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부산의 인구 정책 방향성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보고서를 통한 소멸 위기 적신 후에 부산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 당장 기존 인구 정책 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신설된 인구 정책 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청년, 가족과 축소사회 등 인구 변화에 적응하는 부산형 인구 정책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무엇보다 부산의 인구 정책에 힘이 실리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어떤 일부 작은 지역에 대해서 적은 규모의 그런 부분적인 정책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현상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어떤 국가 차원의 이런 대응이 동반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도권 중심의 이러한 이제 그 지역 불균형한 이런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뭐 산업은행 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같은 이러한 이제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조금 예산들을 조금 더 많이 줌으로써 이러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출산과 결혼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부산 지역 내에서의 양극화 문제,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에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면 부산의 소멸은 앞당겨질 것이라는 목소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민선 8기 구군정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에서는 구군 지자체장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후반기 과제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원도심 중구는 노후한 지역을 재정비하고 다시 인구를 불러 모을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중구 도심의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사실상 중구에서 마지막 남은 개발이 가능한 부지인데 번화가 및 지역 관광지와의 인접성, 북항 재개발과의 연계성 등으로 활용 가치가 높게 평가됩니다. 하지만 8,1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는 현재 단순 주차장의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개발은 지역의 수건 사업 중 하나입니다. 중구는 지난해 해당 부지에 복합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향으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올해 12월에 나올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후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 공공청사의 기능에 충실하되 친근하고 개방된 공공시설로 조성하여 주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삼으려 하고요. 특히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려고 합니다. 노후한 주거지를 정비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됩니다. 특히 공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빈집뱅크 정책이 눈길을 끕니다. 현재 중구에 있는 빈집은 335가구. 빈집뱅크란 중구가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것으로 빈집을 수리한 후 등록 절차를 거치고 부동산 중개를 통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식입니다. 지난 6월에 빈집 정비 지원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현재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공모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사업 예산이 확보되면 하반기 중 사업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구는 또 외국어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등 특화된 국제화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취업 지원 등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면서 정주 매력을 높여 인구를 불러 모으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은 최진봉 중구청장과의 자세한 인터뷰는 오는 29일 저녁 9시 헬로 이슈토크로 방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씨 속에 가정마다 선풍기와 에어컨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주택 화재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화재로부터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창녕소방서 예방안전과 임동현 소방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방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창녕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임동현입니다. 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냉방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택 화재도 우려가 되는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냉방기 관련 화재는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더위가 절정인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중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주로 발생했고, 선풍기로 인한 화재는 단독주택에서 대부분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냉방기기 사용 시에는 내부에 쌓인 먼지를 제거해 주시고, 전선이 벗겨지거나 훼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특히 전력 소모가 많은 에어컨은 전원이 과열되기가 쉬우니 되도록 용량이 큰 고용량 콘센트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한 예방에도 예기치 못한 화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니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구비하시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할 텐데요. 요즘 들어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주택용 소방시설이 무엇입니까? 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말합니다. 원래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개념이 없었지만 2012년 관련 법률이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통칭하면서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모든 일반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시고, 주택용 화재 경보기는 침실이나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되겠습니다. 네,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남 도민분들께 당부 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화재 사실을 5분 이내에 주택용 화재 경보기로 인지할 수 있고, 소화기로 즉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다면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사항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가장 안전해야 하는 삶의 공간인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로 우리 집 안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화재를 감지해 재빨리 알려주는 화재 감지기와 또 초기 대응에 꼭 필요한 소화기까지 우리 가정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구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창녕소방서 예방안전과 임동현 소방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24일) 오전 8시 25분쯤 거제 대병대도 인근에서 갯바위 낚시를 하던 50대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통영해경은 신고를 받고 인근 어선과 함께 구조에 나서 바다에 떠있던 낚시객을 발견했습니다. 낚시객은 바닷물을 많이 마신 상태였지만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 탈진 증상 외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갯바위에서는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며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지대에서 낚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1편성 전동차가 부산시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해당 전동차는 지난 1985년 7월 19일 부산 도시철도 1호선 개통 당시 도입된 첫 전동차 중 하나로 지난 2018년 7월까지 33년간 운행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동차를 금정구 노포동 차량기지에 보존한 뒤 내년 부산 도시철도 개통 40주년을 기념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오는 27일 스펀지파크에서 스펀지데이를 엽니다. 스펀지데이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스펀지파크에 입주한 청년 예술인들이 기획한 공연과 전시를 선보이는 행사입니다. 이달에는 입주 예술단체 아트워크가 힐링 아일랜드라는 테마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기장군 일광해수욕장에서 기장 갯마을 축제가 열립니다. 기장 갯마을 축제는 올해로 26회를 맞이하는 기장군 대표 바다문화축제로 27일부터 28일까지 일광해수욕장 일원에서 뮤지컬 등 공연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축제 기간 후릿 그물 당기기, 물고기 잡기, 물총 서바이벌 등이 열려 온 가족이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